저는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위대하냐?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을 평생 지켜서 완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 공약으로 6가지를 냈고 그 6가지를 18년 동안에 완전히 성취한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은 삽교천 방조제가 아니라 그거 끝난 후에 비밀리에 당진송신소를 개소하는 일인데, 그 당진송신소 개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상 주세요. 이번에 본인이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의 지도자이나 미국 국민들을 만나는 기회마다 저는 2가지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현재 2가지 커다란 과업을 수행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접 당면하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계속 이것을 강화해 나가야 돼요. 동시에 우리 한국은 빈곤을 타파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을 서둘러야 돼요. 이 2가지 문제는 서로 이율 배반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지만, 우리가 군사력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려면 경제가 있어야 되겠고, 경제 재건을 하려면 군대 군사력의 강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 모순된 2가지 파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돼요. 이 2가지 문제가 동시에 달성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다른 번마다 강조했습니다. 자, 군사력과 경제력을 약속했죠. 이걸 완성했기 때문에 당진송신소를 만드신 겁니다. 자, 굉장히 당당하시죠? 전서 걸음걸이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빛과 풍요와 행복을 북한 동포들에게 전파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삐라만 보려도 난리인데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비밀이었었고 대북 방송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사진 보시면요, 그 다음 사진에 자, 요거, 예, 그래서 박근혜 영예가 탈상 때 거기에다가 최후의 국정이라고 하는 이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기념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최후의 국정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저 기념비를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신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인 아들과 같은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계십니다. 모시고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주세요. 자, 제가 위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최후 일자리라는 타이틀이 묘비에 있고 거기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귀를 우리 당원들이 잘 가슴에 새기고 이 유업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국력당의 자유와 평화의 소식을 전하시던 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리서린 곳이다. 결의의 갈 길을 횃불로 밝혀주시던 님은 유명을 달리하시기를 수시간 전 이곳 당진 송진소의 개소식에 오셔서 친히 한 그루의 수목을 심어 이날을 오래도록 기리게 하시었다. 이에 우리 온 KBS 가족은 마지막 남기신 님의 뜻을 추모하는 정을 이 돌에 새겨 길이 전한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인 아들과 같은 조원진 대표님 모시고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감사하고 유튜브 시청해주신 동지들 감사합니다. 내일도 8시 반에 현충원 그리고 1시부터 계속 참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싸늘한 날씨에 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 43주기 추모식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3년째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을 추모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고자 했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독재자가 자기가 이미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가야 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아신 거예요. 경제 발전이 되면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자유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있었던 그러한 정치제도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기 지금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 3년임을 했고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중국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제 아래 북한 김일성 3대 부자 정권은 이미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봉건국가. 그렇게 북한은 이시조선에서 김씨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도자가 어느 나라 지도자라도 그 국민들이 굶어서 죽는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김일성 말년 그다음에 김정일 고난의 행군 시대에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저런 체제로 있느냐? 통제를 해버리죠. 외부하고의 통제, 그리고 그 북한의 공산당 중심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 1인 독재 시대를 열면서 이제 북한은 외부와 단절된 그렇게 외부와 단절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북핵 개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 발전과 정치 체제의 변화, 또 그 정치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거든요. 그 복지국가의 틀을 이제 만드는 그 과정에 1979년 10월 26일 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삽교천이 아니라 송신소 개소를 끝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성장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 하나하나에, 정책 하나하나에
국민에 대한 그 사랑,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묻어져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 애민 정신이 철저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셨고, 저는 지금의 그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분들은 좌파 독재를 철저하게 해버린 겁니다. 좌파 독재 하에서는 좌파에 의한 부정부패 그런 부분들도 나눠먹기식으로 운동권 중심의 그러한 나눠먹기 정책을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탈원전에 의해서 몇십조, 30조 가까이 날라갔습니다. 지금 아마 곧 그 전기값 인상이 제가 1.5배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말했고, 탈원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하면서 그들이 지켰던 태양광이나 풍력의 부패의 고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왜 탈원전 정책을 갖느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보고 문재인 했어요 제가.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 그 당시 민주당 대표한테 제가 고발을 당했는데, 결국 역사는 진실을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줬던 그러한 자료들, 그리고 9.19 군사합의에 20만 북한에 동원된, 핵심 북한에 동원된 북한 인민들 앞에서 2,500만이, 지금은 뭐 많이 돌아가셔서 벌써 2,200만 밖에 안 됩니다. 2,200만의 탄압과 고통과 기아와 반인권에 북한 주민들을 외면해버리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러한 평화쇼를 우리는 직접 봤지 않습니까? 20만 명의 모인 체육운동장에서 김일성 부자의 DNA를 얘기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섬뜩했습니까? 결국은 반헌법적, 반대한민국, 반정체성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자유통일, 이것이 헌법적 가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인 겁니다. 역사는 흐르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그 지긋지긋한 좌파 독재도 5년 만에 끝났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도 역사는 흐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역사의 진실과 정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과 선동과 조작, 음모, 기획으로 진실을 덮고 불의의 세력들이, 정의인 양 불의의 세력들이 앞장서는 그러한 나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대한민국에 정말 진실이 있는가?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정의의 편인가? 이런 의문들을 우리는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5년간의 투쟁, 이제 6년째 들어가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불법 거짓 선동 조작을 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를 외쳤고 적극적인 석방을 외치고, 지금은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손석희가 했던 태블릿 PC는 가짜였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한 그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주장했던 태블릿 PC는 법정에서 증거 채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K미르 재단, 그들이 K미르 재단의 부정부패를 얘기했지만 K미르 재단의 돈은 그대로 남아있고, K미르 재단은 법정에서 증거 채택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국정원 세사, 국정원장 분단된 국가에서 국정원장 3사람을 감옥에 넣었지만은 그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 선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전 2016년 그 겨울부터 2017년 그 봄에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다시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국민 여러분, 한 나라가 제대로 가려면은 그 나라에 기강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고, 그 나라가 청년과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지도자라 하더라도 청년의 희망과 꿈을 꺾어버리는 지도자는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 정권, 그 정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정의롭게 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공평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정과 상식과 자유를 입으로 떠들지만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기들끼리의 내노란불 정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는 것은 보수 우파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권이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분명한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 저질러 놓은 악법, 악행, 악습을 윤석열 정부는 깨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과 의계동무에서 나아가겠다, 그렇게 좌파들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도 조작으로 탄핵을 시키고 30년 형을 살게 만드는 그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자들의 실체를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 2016년 그 추운 겨울,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을 들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러한 부패스러운, 능력 없고 무능하고 국민들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 권력 나눠먹기식 하는 이러한 정치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그러한 무능력과 더불어민주당의 좌파스러움에 국민들이 이제는 깨달으셔야 된다. 양당 정치라는 이러한 잘못된 정치를 깨야 되는 겁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우리 앞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또 잘 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요, 그 당시에 탈당했던 유승민과 같은 그러한 탈당자들, 김무성 여러분들 돈 가진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 다 탈당했습니다. 제가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다 탈당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든 정권이 불의에 의해서 넘어지든 거짓 조작으로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마녀 사냥이 당하든 내 집안이 중요했고 내 가족이 중요했고 나의 이익이 중요한 그러한 구시대적 정치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은 우리 여기 당원분들 다 우리 공화당 말씀드리면 70%가 전문대학 이상이고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 같은 분은 외교부에 부대사 영사까지 하신 분이 우리 공화당이죠. 우리 공화당이 서울대학 우리 문대탕 고모님 서울법대 출신이고 자수성가 하셨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요즘 몸 아파서 안 나오는 한상수 교수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현직 법대 교수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가고 있느냐?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일하게 정당 74년사에 민초들로 만들어진 정당이 5년이 지났어 6년째 가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하나의 부정부패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
어려움을 대변했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걸 보셨습니까? 이제 2022년 10월 25일 특히 내일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3년 되는 날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국민이 한 번 속고 두 번 속는 것은 권모술수에 의해서 정치꾼에 의해서 부패스러운 그들에 의해서 속는다 하더라도 5년간을 속고 6년을 또 속으면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살던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태보적인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에 살더라도 그 책임은 국민한테 있다는 겁니다. 국민한테. 이제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권 잘못 바꿔놓으니까 대만이 대한민국 GDP를 추월해 버렸어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버티고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어떤 정치인도 조은진한테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당인도 우리 공화당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왜? 75년 정당사에 우리같이 올바르게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께 잘못된 정치를 바꿔보자고, 잘못된 동서 간의 지역 감정도 없애보자고, 계층 간의 갈등도 없애보자고, 조국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술수와 부모와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아니라 개월에서도 정말 인재들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그러한 나라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각에서 가고자 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나라고 똑같은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각각의 애국 애민정신, 부국 강병정신, 특히 좌파들이 칼춤을 추고 있는 이 작금의 시대에 반공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뿌리박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무, 국민의 명령, 그것을 받아야 될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9시 반에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소 참배, 그리고 서거 43주년 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추모 제에도 추모식에도 참석하고 바로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오셔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다시 계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 또 많은 인원이 없는데도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당 사무처, 또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조시철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또 중앙당직자,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가장 먼저 크게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공화당 위대한 당당한 정당을 지켜주신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